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 사우디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40조 원 규모의 MOU에 이어 21조 원 규모의 MOU와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대공 방어 체계와 활용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이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가자지구 안쪽에선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양측 사망자는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이 경기와 충남을 넘어 충북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 사우디 현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뉴스 들어가기 전에 브리핑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국가 중에 한국의 제1교역 파트너입니다. 산업 구조가 상호 보완적입니다. 50년 전에 대한민국 기업이 아룰라 카이바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이후에 우리 근로자들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횃불을 밝히고 밤샘 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깊은 인상을 받은 사우디, 이를 계기로 한국과의 교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초 2천만 불에서 시작한 양국의 건설 협력 규모는 반세기 만에 1,600억 불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탄소, 친환경 산업 분야로 인프라 협력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네옴입니다. 네옴 더 라인 구성은 사우디의 고유한 자연 경관을 보존하면서 홍해를 따라 170km를 일직선으로 잇는 거대 도시, 친환경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서울 인구를 서울의 단 6% 면적에 수용하는 정도의 미래형 산업, 주거 특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국 협력 분야가 미래로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공감대도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배석한 강요와 참모들은 한국과 사우디 간의 반세기 경제협력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관련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사우디에 폭넓게 소개되면서 양국 미래 세대 간의 이해와 우정의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회담 전후로 참석자들은 50년 전 한국이 지은 교량과 빌딩 등 국가 인프라가 지금도 사우디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기술력과 신뢰에 감사드린다. 또 앞으로도 국가 비전의 미래 인프라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또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초를 다투며 대통령은 뛰고 또 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 왕세자 간의 회담과 관련한 이모저모를 밝혔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양국 건설 협력이 2천만 달러로 시작해서 1,600억 달러까지 확대가 됐다. 그리고 이제 탈탄소 친환경 분야로 이 인프라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양국 국민의 교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사우디의 한국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양국 간 미래 세대의 우정도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0조 원 규모의 협약에 이어서 이번에 21조 원 규모를 추가로 체결하게 되는 양국 관계의 빠른 발전 속도를 언급했는데요. 정상 간 상호 간섭이 실현되고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회담에 이어서 투자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강력한 상승 효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이 사우디 리야드의 야마마궁에 들어서자 기마부대가 호위합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이 모하메드 왕세자와 회담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고 이와 함께 정상 간 상호 간섭이 실현되고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양국 경제인 등 360여 명이 참석한 투자 포럼에 자리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46건의 계약과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우리 기업과 사우디 국부펀드가 약 4억 달러를 합작 투자해 사우디의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는 계약이 성사됐고 우리 스타트업과 사우디 업체가 약 50억 원 규모의 주방 로봇 관련 MOU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분야에서 약 67억 원의 MOU가 체결됐고 청정 수소 분야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모두 51건, 156억 달러 규모의 MOU와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40조 원 규모의 MOU가 체결된 데 이어 21조 원 규모의 계약과 MOU가 추가로 이뤄지는 겁니다. 총 61조 원의 오일머니를 유치한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일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우리 정상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거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우선 우리나라와 사우디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사우디는 우선 우리나라에 원유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고요. 가장 큰 해외 건설 수출 시장이자 또 중동 지역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1962년에 이제 한국과 사우디가 국교를 수립했고요. 또 1970년대 중동 특수는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또 밑거름이 됐죠. 당시 사우디에 국내 최초로 진출한 우리 건설사가 사우디 주바일 산업항 공사 계약을 따냈는데요. 그 수주 금액이 당시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사우디는 한국과 경제 성장을 함께한 핵심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두 나라의 협력 관계가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전환의 계기는 2016년 사우디의 국가 전략 비전 2030 발표였습니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조업 등 탈석유 중심으로 산업을 다각화하고요. 또 청정 에너지를 강화하는 방향인데요. 우리나라는 첨단 제조 기술을 갖춘 데다가 또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를 해낸 역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 2030을 추진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마도 가장 좋은 파트너일 겁니다. 사우디의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주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2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이 소식을 조금 전에 문기혁 기자의 리포트로 전해드렸잖아요. 오일머니를 가진 나라라서 그런지 일단 규모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도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위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와 협력해서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공 방어 체계와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일회성 협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산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사우디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의 방산 수출 성과를 한층 확대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우디와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 협력 성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고 있다고요. 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 방산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173억 달러에 달했고요. 또 유럽과 중동, 동남아 등에서 한국 무기 체계 관련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중동 순방을 계기로 방산 수출 시장의 외연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한사우디 두 나라 간의 공동 성명도 발표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이 사우디 국빈 방문 기간에 말씀하신 대로 한사우디 이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는데요.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양국 협력을 총망라한 그런 성명을 공개하는 겁니다. 문안을 현재 좀 조율 중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이 이 공동 성명에 담길 걸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과 사우디 공동 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인 서울 아덱스에서 294억 원 규모의 수주 상담과 60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덱스 공동운영본부는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전시회에서 계약액이 6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운영본부는 1억 2,800만 달러 계약에 그쳤던 이전 아덱스보다 계약액이 46배 이상 늘어난 건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가 높아진 데다 정부의 방산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인 킹 사우드 대학교를 찾아 강연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는 청년들이 교류할 때 더 깊어질 거라며 양국 청년들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야드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의 킹 사우드 대학을 찾았습니다. 사우디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대학의 강연자로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00년 전부터 시작된 한사우디 교류 역사를 언급하며 1970년대 맺은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교육 분야에만 한 해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사우디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주력 산업을 디지털, 그린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양국이 새로운 분야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우호 관계는 양국 학생과 전문가들이 교류할 때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나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미래 세대인 청년 여러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내는 사우디 청년의 사의를 표하며 정부가 사우디 청년들의 한국 문화와 언어 교육, 첨단 분야 연구를 위한 한국 유학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0명의 킹사우드 대학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외국 정상이 이 대학 강단에 선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 과학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이 자리에서도 디지털, 우주 등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리야드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내 지상에서 양측이 사실상의 첫 교전을 벌인 가운데 이스라엘 측은 지상작전이 최장 3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하마스 괴멸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통제하지 않는 유일한 가자지구 통로인 라파 국경 검문소. 보호 물품을 실은 트럭들이 경적을 울리며 검문소를 통과하고 보호단체 직원 등은 트럭을 에워싸고 깃발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트럭 37대 분량의 생필품이 2차례에 걸쳐 공급됐지만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겐 턱없이 부족합니다. احنا فريق طبي جاي النهارده معبر رفح خدمات طبيه عشان ندخل ان شاء الله ربنا يكرم ندخل رفح ونساعد اخواتنا هناك في مساعده المصابين والجرحى في قطاع غزه. 이스라엘이 다음 단계를 예고하며 공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직후 가자지구 안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군은 작전 중이던 탱크와 공병 차량을 향해 하마스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משימה לאומית ראשונה במעלה. במהלך אחת הפשיטות נהרג לוחם צה"ל ו3 לוחמים נפצעו. הודעה נמסרה למשפחותיהם.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도 매복을 통해 무장한 이스라엘 부대를 격퇴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군은 발포한 무장 세력을 전차로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양측이 가자지구 지상에서 벌인 첫 교전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등으로 공습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을 향해 공격하려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 2곳 등을 공습해 조직원 6명이 숨졌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상작전이 최장 3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하마스 괴멸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측 사망자는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충북 음성과 경기 화성에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백신 접종과 함께 발생 농장의 소는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 이후 충남과 경기에서 모두 10건이 보고됐는데 23일 오후 5시까지 농장 7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날 처음 충북 음성과 경기 화성에서 발생이 보고되면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충남 서산 6건, 경기 평택 3건, 경기 김포와 화성, 충남 당진 각각 2건, 충남 태안과 충북 음성 각각 1건으로 모두 17건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럼피스킨병이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만큼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충남, 경기, 인천에 한해서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24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으로 럼피스킨병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국내로 유입될 것에 대비해 사전에 백신 54만 마리분을 비축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최초 발생 농장 반경 20km와 추가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에 있는 소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11월 초까지 백신 170만 마리분을 추가 도입해 위험도가 높은 경기, 충남권의 모든 소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데 약 3주가 걸리는 만큼 안정화되기까지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마리만 나와도 그 농장에 있는 소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그런 푸드 시스템에는 전혀 들어갈 이유는 없다.
축산농가에는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히 접종하고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서 올해 마지막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화재나 도시철도 사고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연기가 가득 찬 지하철역. 화재 경보가 울리자 당황한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영무원들은 방송을 통해 당황한 시민들에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동 동선을 정리하는 등 안전한 대피를 돕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철역과 연결돼 있는 지상의 전시장.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과 소방이 빠르게 출동합니다. 경찰은 방화범 검거에 나섰고 소방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고립 인원을 구조하는 등 수습에 나섭니다. 실제 상황처럼 보이지만 행정안전부와 강남구가 제3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모의 훈련입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지하철역과 전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올해 마지막 재난대응 훈련인 제3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2일간 진행됩니다. 3회차 훈련은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와 산불, 도시철도 사고 등 주로 가을과 겨울철에 발생할 위험이 큰 재난 유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난 유형별 중점 훈련 사항을 살펴보면 도시철도 사고의 경우 화재와 탈선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을 통해 승객 대피와 화재 진압 등 기관사와 영무원의 초기 대응 역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의 긴급 재난 문자 발송과 경찰의 현장 통제, 소방의 구조, 구급 등 1차 대응기관의 협업 체계도 확인합니다. 문화재청과 산림청은 사찰 인근의 대규모 산불 발생을 가정해 상황 관리와 초기 대응을 집중 점검합니다. 대응 전 과정에 대해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이 진행되며 사찰 내 문화재의 신속 이동과 사찰로의 산불 확산 저지 등 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도 이뤄집니다. 화재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가정한 훈련도 진행됩니다. 직원 대피와 유해 화학물질 유출 대응 등 사고 대응 과정을 비롯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통합지원본부 설치 등 현장 지원 과정 점검에 나섭니다. 한편 행안부는 3회차 훈련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우수와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할 예정입니다. 세부 평가 결과는 각 기관에 통보하고 올해 훈련의 성과와 미비점도 분석해 내년도 훈련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공공아파트들에서 철근이 빠진 걸로 드러난 이후에 정부가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전국 420여 곳을 들여다본 결과 현재 짓고 있는 한 곳만 철근 누락이 발견됐고 즉시 보완 조치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건축 설계 공법 중 하나인 무량판 공법은 보 없이 기둥으로만 천장의 무게를 지탱하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이 적용된 전국의 공공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자 국토부가 지난 8월부터 민간 아파트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됐거나 현재 시공 중인 42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시공 중인 139곳과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곳으로 민간 아파트가 378곳, LH를 뺀 지자체 주택도시공사의 공공아파트 49곳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아직 시공 중인 현장 한 곳에서만 설계 단계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돼 착공 전 선제 보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설계 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 보강근에 대한 구조 계산서와 도면의 일치 여부 등 설계 도서를 먼저 검토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전문 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참여하고 조사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준공이 완료돼 이미 입주가 이뤄진 곳인데요. 이처럼 준공이 된 이후 전단 보강금 누락이 발견된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 보강근 백은 상태와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측정했는데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부실 시공은 없었던 겁니다. 이와 별도로 아파트뿐 아니라 시공 중인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도 지자체 주관으로 조사를 벌여 57개 현장 가운데 현재까지 47곳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설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즉시 보완을 마쳐 안전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아동학대 상해나 치사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버젓이 풀려나는 모습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정부가 아동학대 살해에 대해선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지난 1월에는 20대 여성 B씨가 전 남자 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강원도 고성 한 호숫가에 생후 3일 된 아들을 버렸는데 행인에게 구조된 아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들 모두 아동학대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아동을 살해했을 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아동학대 살인 미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대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기에 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를 신설해 감경시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3년을 넘어 3년 6개월이 되므로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보호시설뿐 아니라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살인 미수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경향이거든요. 이건 살해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든지 온정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엄격하게 법이 적용이 되면 앞으로도 이제 좀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 대표는 앞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함께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집에 머물고 가해자인 부모가 다른 곳으로 분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혹시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 기억하고 계십니까? 현재 1393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턴 112나 119처럼 외우기 쉬운 세 자릿수 번호인 109로 바뀝니다. 109란 숫자엔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모두 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소중한 당신, 오늘 하루도 혼자 고민하셨나요? 1393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살 예방 상담 번호가 1393에서 109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화 상담을 해왔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정신건강 상담 전화와 청소년 상담 전화, 생명의 전화, 여성 긴급 전화 등 자살 신고 상담 전화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상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12나 119처럼 세 자릿수 통합번호가 필요하다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번호는 내년 1월부터 알기 쉬운 세 자리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안내됩니다. 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3만 2천 명쯤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3만 9,500명 정도쯤이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상되는 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상담 인력을 충원하고 야간과 새벽, 취약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안정적인 응대율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담에 혼란이 없도록 당분간은 기존에 쓰던 상담 번호를 유지하면서 그 번호들이 109로 연계되는 기능 전환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경계작전 현장을 돌아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평도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 요충지이자 적의 턱밑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이라며 적 도발 시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 화기의 사격 훈련이 중지돼 전투 준비 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잇따른 히트작으로 대한민국 영상 콘텐츠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 콘텐츠 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 장관은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CJ E&M 등 국내 유수 콘텐츠 기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유 장관은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행보로 영상 콘텐츠 업계를 찾은 만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예산은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이 돼서 그런지 문화산업 전반적으로는 일단 플러스로 증액이 된 상태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여간 이 분야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좀 강하기도 하고. 간담회에선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격변기에 있는 콘텐츠 시장에서 국내 콘텐츠만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콘텐츠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게임업계와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청년 개발자와 창업자들이 참석해 게임업계 창업 지원 방안과 인재 양성 필요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간담회에 참석해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산업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많이 해도 돈이 많은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서부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2도, 대구 21도 보이겠고 아침에는 10도를 웃돌며 예년 이맘때 가을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고 흐리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오후에 비가 온 후 그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2도, 춘천 9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조금 있다가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11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전주는 흐리겠습니다. 전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5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2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금요일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전북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만의 한 부부가 웨딩 사진의 배경으로 쓰레기 더미를 선택해서 화제인데요.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재생에너지의 날입니다. 환경을 생각해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도 아끼는 작은 실천들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